자, 민주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비명계와 소통하면서 통합 행보를 이어오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돌연 비명계를 직격했습니다.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소환하면서 당내 일부 의원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란 주장을 해서인데요.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또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럼 구속되면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네, 당내 비명계로부터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짰다는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비명계에서는 좀 통합을 하는 제스처로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약간 공격이 들어왔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어떤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자,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천 파동 때 앙금이 크게 졌던 박용진 전 의원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 비명계 통합 행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들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내심을 들켜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본인이 자신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이른바 비명계 사람들 쭉 만나서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웃으면서 얘기해 보니 별거 아니더라. 내가 확실하게 당을 접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냥 내비쳐도 상관없겠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어제는 그렇게 웃으면서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까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등에 칼을 꽂는 듯한 비명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다 짜고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민주파출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고발하나요?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진실은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진짜 모르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아무렇지도 부끄러움 없이 오늘 말을 바꾸는 사람. 심지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같이 하자고 하면서 또 어디에 가서는 그 사람 못 믿을 거고 뭔가 나를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제 자식이 그러면 제가 진짜 엄하게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현실 인식이 비명계가 이른바 비명을 질러도 내가 확실하게 당을 접수했다. 그 오만의 발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고 친명계는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처음 뭐. 듣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한들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죄명 대상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묘하게 그런 어떤 시기가 좀 네. 겹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예.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뭐 당내에서도 서로 간에 불신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추측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발언에 대해서 신뢰와 도리가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당 일부가 검찰과 내통해서 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얘기를 나간 방송이 유튜브 방송인데 이게 생방송이 아닙니다.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저 얘기를 빼달라고 했다면 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뜻인데 일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당내 경선이 있을 것이고 당내 경선에선 이른바 플랜 B로 떠오른 이른바 비명계 잠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룡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리 정리하고 가자.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앵커 사회자의 질문이 사실 굉장히 좀 그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질문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솔직한 심경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물어봤던 것이고 네.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때 느꼈던 심경 이런 부분을 그냥 좀 그 솔직하게 답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한 열흘 간격 동안 많은 이 소위 비명계 인사라는 당내의 어떤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들 뭐 이런 분들하고의 만남을 가지면서 나름의 이 통합의 그 성과를 좀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 지난날의 앙금 서로에게 조금씩 있겠지만 그 네. 앙금을 좀 털고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시고 또 그런 부분에 상당한 합의를 보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 다른 이 경쟁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을 사전에 정지 작업까지 해야 할 정도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다른 분들이 쉽게 어떤 의미 있는 지지율로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 여전히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떤 플랜 B를 견제하기 위한 네. 그런 그 의미에서의 의도적인 발언이냐 하는 부분에는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